네, 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오늘 4강 소중한 우리 영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크게 세 가지 내용, 독도와 이어도 동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독도인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노래 가사 지금 알고 있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렇게 들어가는 이 노래가 원래 사실 전 가사가 있었고 최근에 바뀐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이 바뀐 가사에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 가사가 좀 더 익숙한데 벌써 이게 바뀐 지도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87K라고 바뀌었고요. 200리라는 단위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다 보니까 87km 네, 킬로미터를 줄여서 87K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경상북도 울릉군 남영도동 1번지 이렇게 하는 곳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그래서 독도리라는 이 지금 아마 그 무한도전에서 독도리라는 노래를 네, 박명수 씨가 불러서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리로 이게 또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가사가 바뀌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 또 기온 상승에 따라서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수량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점들을 가사에 모두 반영하여서 네, 이제 이렇게 독도는 일단 새 가사가 생겼고요. 지금 또 뭐 연어알, 물살, 해녀, 대합실이나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서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고 또 주민등록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 이장이셨던 김성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네, 이렇게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사를 여러 번 네,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중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독도리를 제가 네, 구글어서로 땡겨봤어요. 독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작은 섬이 보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고요. 동도와 서도 크게 두 가지 섬과 그리고 이 89개 이 작은 요런 띵띵띵 바위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속 도서 작은 섬들입니다. 네, 섬이야 섬. 도서는 섬도자에 섬서자라고 했죠. 그래서 작은 섬들이 89개나 딸려 있다. 그런데 사실 독도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힘순진입니다. 힘순진. 네, 힘을 숨기고 있는 네, 찐따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힘순진인 이유는 뭐냐면 독도가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작은 모습 아래에 훨씬 더 큰 해저 화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사실 우리나라 화산 활동 제3기부터 4기까지 있었던 화산 활동의 가장 초반 3기 말부터 4기에 만들어진 이제 할아버지 화산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3기, 4기에 만들어졌던 화산들 중에 가장 오래된 형성 네, 시기가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아래에 훨씬 더 많은 큰 부분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는 부분이 침식되고 깎여서 지금의 모습 동도와 서도와 그 작은 또 89개 부속 도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형성된 할아버지 화산섬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급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도의 그 용암 자체가 화산암인데 이 용암 자체가 굉장히 점성이 크고 네, 유동성이 작은 그런 용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실 해양성 기온의 영차가 굉장히 작은 주변이 다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동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동해는 수심도 굉장히 깊죠. 동해 평균 수심이 2000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심도 굉장히 깊은 동해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네, 아주 그 외로운 섬 독도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해양성 기후라는 건 우리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온의 연교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세계지리를 하셨다면 친구들 아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안 하셨다면 지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의 영어 이름은 톡 아일랜드. 네,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독도가 되겠고요. 독도는 사실 조경수역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수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스시마 난류, 그 동안 난류라는 두 가지 난류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반대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네, 북한 한류, 리만 해류 이런 지금 한류가 겹치는 부분에 지금 독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류성 어족, 난류에 잘 자라는 물고기들도 구할 수가 있고요. 한류성 어족, 한류에 잘 자라는 물고기와 어족 자원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독도를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사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이자 굉장히 먼 나라이기도 한 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숨겨져 있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엄청나게 귀한 자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인데 사실은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서 형성된 고체 상태로 지금 분포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그 용융 온도가 그러니까 태웠을 때 굉장히 발화가 엄청 잘 되고 발화점이 엄청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자원들보다도 훨씬 더 잘 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캐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자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더더욱 일본이 이렇게 난리를 벌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독도의 구성을 보시면 동도와 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독도에 지금 잘 보시면 친구들 독도 등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동도에. 그리고 동도에 보시면 이렇게 띵 건물들이 보입니다. 선착장도 독도에 있고요. 주민 숙소는 또 서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독도를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동도에 다 머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독도를 가신다면 이제 동도에 있는 선착장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독도를 정말 가고 싶었지만 제가 갔던 울릉도에 갔던 그 당시에 너무 파도가 높아가지고 독도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독도를 꼭 가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독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친구들 어떨까요? 독도에는 군인이 없습니다. 네, 독도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분쟁 지역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군인을 파병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경찰이 해양 경찰 이제 파견이 되어서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 대한 여러분 이제 그 독도를 또 무한도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미 끝난 예능이지만 무한도전에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편에서 독도리라는 그 이름의 제목의 노래를 냈죠. 그래서 박명수 씨와 딘딘 씨가 같이 노래를 불렀었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독도리라고 하면서 독도리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 독도리 하면서 이제 막 독도를 죽도로 들이댈 때는 고존의 팩토리 양면 혼내주기.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제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던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조선 전기 때 무려 이제 우리의 영토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잘 기록해 놨던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겠고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죠. 1877년 심지어 얘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미 명시를 했던 공문인 거예요. 울릉도 독도는 우리랑 관련 없다라고 1877년도에 이미 명시를 했던 공문인데, 네, 그쵸. 이거를 왜 공개 못하냐, 지금,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땅이다. 그래서 또 안용복 씨, 조선 숙종 때 어민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까지 찾아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확실하게 너 얘기해라. 이제 확답을 받고 온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중요한 사실들, 문서들을 독도리라는 대중 가요 가사에 잘 넣어놨던 부분이 인상 깊어서 여러분 또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팔도총도라고 신증 동굴 여지승랑 역시나 이제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지도에서 울릉도 그 당시 우산도라고 불렀던 독도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조선의 땅임을 명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3급 접양 지도라고 해서 얘는 심지어 일본에서 직접 본인들이 제작한 지도예요. 그래서 동해에 위치한 두 개의 섬을 조선의 섬으로 표시를 아예 색깔을 달리 표현했죠. 지금 우리 독도랑 울릉도는 주황색인데 본인들의 지금 일본의 섬들은 다 갈색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것이라고 해서 한자로 적어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팩트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어도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해수면 아래에 이렇게 생긴 암초가 있는데 그 암초 위에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라도에서도 149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가끔씩 마라도랑 헷갈리도록 이 위치를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그게 전부기 때문에 동해로 넘어가서 동해를 볼 텐데요. 이제 동해는 사실 그쵸? 지금 이스트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제 구글에서 동해가 이제 좀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KR로 치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동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구글.jp 이렇게 이제 재팬으로 접속을 하잖아요. 여기에 일본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좀 슬프게도 우리가 사실 이제 동해가 일본해이기도 하죠. 왜? 일본과 동쪽 우리나라 동해안 사이에 있는 이 해상을 동해라고 부를 것인가, 일본해라고 부를 것인가, 이것을 계속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기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뭐냐? 일본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실 같이 동해라고도 쓰고 일본어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친구들이 또 네,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죠. 그 당시에 생각하면은. 근데 일본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일본해라고 표기하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해양법을 다루는 곳에 제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라는 지명 자체가 아예 사라진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여기를 일본해 말고도 이렇게 일본해 말고도 동해라고도 표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병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같이 표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고지서 속에 이제 조선, 일본, 유구국도라고 하는 여기서도 이제 조선과 일본, 유구국이 등장하는데 동해라는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웹스터 월드 아틀라스라고 하는 영어권에서 많이 쓰이는 지도책 중에서도 지금 이스트 C와 슬래시가 그어져 있고 시 오브 재팬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전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이제 동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표기해달라. 이스트 C와 시 오브 재팬을 함께 표기해달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들도 꽤 있어서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넣어봤습니다. 한 줄 정리하자면은 독도는 신세대 제3기부터 4기까지 형성된 화산섬이고 많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인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동해도 역시나 여러 고문원과 고지도에서 일본보다 이전에 우리가 명칭을 사용했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동해와 일본에 지금 이제 병기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갔을 때 무조건 이 지역의 여기를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지, 바다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꼭 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인식이나 어떤 정도를, 공부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한국 지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꿈과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